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전공심화랩 6주차입니다.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봄과 함께 또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서 요즘 또 곧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 때 보게 될 날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신지, 이제 집안에 있는 것도 너무 지겨워지실 거라고 좀 생각하죠. 이제 슬슬 저희가 또 이제 또 작업을 해야죠. 곧 중간고사인데 어떻게 참 중간고사를 온라인 강의로 제가 소식을 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네, 어찌됐든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곧 여러분들 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셨던 것들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좀 가상악기, 그런 가상악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곡을 하시거나 이제 음악을 만드시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저희가 DAW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뭐 로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큐베이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에이블톤이나 뭐 스튜디오 원 같은 그 밖에 DAW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내장악기만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사운드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또 그 가상악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6주차 전공심화랩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주제는요, 가상악기입니다. 가상악기, VST, Virtual Instrument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왜 저희가 뭐 단순히 뭐 이름만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요거 알아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상악기를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예, 여러분들 요 가상악기에 관해서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찌됐든 이 가상악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중간고사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들도 이 가상악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상악기를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무료 가상악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즘에 그거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떤 소리들이 여러분들 과제나 프로젝트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 가상악기를 다운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DAW에서 어떻게 사용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플러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플러그인에 따라서 이 가상악기, 그러니까 오디오 유닛이라고도 저희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에 있는 좀 그 소스들을 조금 알아보고요. 그것이 어떻게 시퀀서와 그리고 가상악기와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플러그인을 좀 저희가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곧 만나게 되실, 곧 행하게 되실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프로젝트에도 좀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가상악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볼 텐데요. 그 가상악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악기 저희가 Virtual Instrument라고 하죠. Virtual,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 할 때 저희가 Virtual World라고 그러죠. VR이 사실은 그 Virtual라는 거기 V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가상현실 세계의 악기. 자, 말 그대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저희가 보통 우리가 악기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드웨어적인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건반이 그렇고 기타가 그렇고 여러 악기들이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 버추얼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지면서 딱딱딱딱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들을 컴퓨터와 시퀀서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악기, 보통 우리가 키보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스터 키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스터 키보드와 연동을 시켜서 사용하는 악기를,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인데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로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악기를 우리가 가상 악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이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상 악기란 소프트웨어 악기라고 불리고,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죠.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악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타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악기죠. 건반 마찬가지죠. 드럼 마찬가지죠. 베이스 마찬가지죠. 저희가 눈으로 보는 악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상 악기는 눈으로 보이는 악기가 아니죠.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서 그 소프트웨어 그 안에서 지정해주는 악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타 가상악기를 쓰게 되면 우리가 기타를 연주하지 않아도 뭐 건반이나 이런 마스터 키보드로 그 기타를 연주하는 거예요. 내가 기타를 연주하지 않는데 도미솔 치면 C 코드가 스트러밍이 되듯이 그렇게 악기가 연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가상악기라고 하죠. 옆에 보시면 실제 하드웨어 악기가 없기 때문에 가상악기라고 부르죠. 특히 VST, 그러니까 Virtual Instrument, AU, 오디오 유닛 등의 플러그인 형태의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라고 부르죠. 그것을 우리가 가상악기 또는 가상음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그냥 소프트웨어 악기로만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 악기. 하드웨어 악기가 아닌 소프트웨어 악기인데 그게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시퀀서를, 그 시퀀서와 연동을 시켜서, 가상악기를 연동을 시켜서, 근데 그 가상악기를 어떻게 연동시키냐 뒤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 가상악기를 돌려주는 엔진이 또 따로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컨탁 같은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에 가상악기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기타 치시는 분이나 악기 하시는 분들 렉이라고 하죠. 렉. 그러니까 컴퓨터 책상 같은 데 보면 렉이 있잖아요. 요거 제가 또 사진으로 좀 찍어서 해야겠네요. 렉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연주하듯이 그 안에 있는 그 렉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거기 있는 그 음원을 저희가 빼서 쓰듯이 컨탁이라고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구동 엔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구동 엔진 안에다가 가상 악기들을 집어넣고 그것을 시퀀서를 연결해서,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마스터 키보드를 연결해서 그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말로 이상하게 좀 설명이 어려운데 나중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저는 나름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한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셨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악기예요. 그런데 그걸 시퀀서 안에 있는 구동 엔진 렉에다가 그 소프트웨어 악기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시퀀서를 통해서 마스터 키보드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것, 그게 가상악기의 사용법, 가상악기의 운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소프트웨어 신스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신사이저, 뭐 소프신스, 버추얼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버추얼 인스트루먼트죠. 가상악기. 그렇게 가장 많이 불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건데 요거를 조금 이게 표면화 시킨 거죠. DAW와의 연동.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즉 미디 시퀀스와의 연동을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대부분인데 대부분이라고 썼네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가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없이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일단 독립적으로도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각 트랙을 하죠. 그러면서 뭐 하나씩 불러오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구동 엔진 없이도 여러분들이 큐베이스나 그리고 에이블톤 라이브나 그리고 로직에 보면 저희가 거기 안에 있는 내장 악기들을 각 트랙 하나씩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가 별도의 어떤 거 필요 없이 트랙별로 독립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VST, A 오디오 유닛 등과 같은 플러그인 형태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게 무엇냐? 그 구동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바로 로직, 큐베이스와 같은 그리고 에이블톤 라이브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있죠. 뭐 소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DAW 플러그인 호스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불러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호스트예요. 호스트 뒤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큰 의미에서 이 호스트 프로그램 로직, 큐베이스, 소나 뭐 이런 에이블톤 라이브 이런 DAW가 없으면 우리가 구동 엔진을 그 안에다가 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더십 같은 거예요. 스타워즈에 보면 엄청난 그 큰 그 우주 군함 있잖아요. 거기서 뭐 공격용 비행기, 방어용 비행기 뭐 이런 것들 있고 뭐 거기 안에 구동 엔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DAW가 그 큰 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거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구동 엔진 이거를 우리가 그 컨탁이나 이런 것들 뭐 스펙트라소닉이라든가 컨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자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구동 엔진 안에 이것도 넣고 뭐라 그래요 뭐 의무실도 넣고 뭐 식당도 넣고 하듯이 그 안에 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상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나름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장점이 있어요. 저는 가상악기를 굉장히 많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학생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가상악기를 정말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첫 번째 장점이 뭐냐? DAW와 함께 사용하면 공간과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면 하드웨어가 아니니까 막 케이블 이용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내 방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예. 대신 신디사이저 그 컴퓨터 안에서 쓰기 때문에 공간이나 케이블 같은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DAW와 함께 사용하면 공간과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고 하드웨어 신디사이저가 케이블로 연결될 때와는 달리 신호 손실이 전혀 없게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렉이나 콘솔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는요. 이게 이 케이블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가 나고 어떻게 소리가 안 나고 어떤 부분으로 소리가 빠지고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잘못 연결하면 완전히 다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뭐 진짜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클릭 시리얼 넘버 따다닥 넣으면 끝. 너무 간단하죠. 예, 물론 저희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면 시합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려고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녹음실을 좀 사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좀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이런 쪽에서 DAW 쪽에서 잘하고 싶다, 제대로 된 테크놀로지를 운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하드웨어적인 점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당연히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자, 봅시다. 두 번째, 컴퓨터의 램과 CPU가 허용하는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무제한으로 소프트웨어 신사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컴퓨터가 좋으면 얼마든지 정말 많은 가상악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컴퓨터는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는 뭐 램도 뭐 32기가가 넘어가고요. 뭐 CPU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요즘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DAW가 거짓말 조금만 보탤게요, 여러분. 거짓말, 가장 최근 컴퓨터를 예를 들자면요. 그 백트랙도 우스워요, 여러분. 절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근데 이것을 컴퓨터를 보통 사실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컴퓨터 살 때 그냥 그대로 안 사잖아요. 저는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만약에 램이 16기가면 저는 램이 32기가나 64기가로 늘린단 말이에요. 네, CPU도 더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컴퓨터가 사양이 좋으면 좋을수록 얼마든지 많은 어마무시한 그 가상악기들을 엄청나게 그걸 이용할 수 있다. 저도 제가 사용하는 제 작업용 컴퓨터는 전 진짜 다른 건 안 써요. 딱 작업만 해요. 인터넷도 연결 안 했어요. 와이파이도 안 했어요. 그냥 딱 작업만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맞출 때 아예 최고 사양으로 제가 맞췄거든요. 그래서 한 6, 70트랙 돼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컴퓨터 사시면, 새 거 사시면 그건 웬만하면 작업용으로만 쓰셔라. 그냥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하시거나 뭐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그냥 막 쓰는 컴퓨터 쓰시라. 요런 게 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과거에 비해 좋은 가상악기가 제공되고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저렴해지죠. 게다가 요새는 무료 가상악기도 정말 많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노트북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과거에는 노트북에서 절대 사용 못했었어요. 왜 그러면 컴퓨터 자체가 그 안에 그게 이제 사양이 그런 칩들이나 이런 것들이 데스크탑이랑 좀 다르게 운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얘기를 하면요, 그 사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한 요번에 새로 나온 그것을 제외하고는 노트북이 기존에 있는 땡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사양도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뭐 사과 제품을 사신다고 하면 저는 노트북을 추천을 많이 하죠. 네, 요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단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이거 참,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뭐 단점은 단점이니까. 근데 워낙에 이게 눈만 뜨면 정말 좋아져요. 눈 딱 뜨고 나면 이 단점이 보완되고, 한 달 지나면 단점이 보완되고, 계속 이게 플러그인들 소식이 올라오거든요. 그 전에 이게 안 됐는데 지금 이거 된다. 그 전에 이거 안 됐는데 이거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돼요. 단점이 뭐냐면, 가상악기의 소스 소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테크닉적인 한계를 드러내요. 이게 뭐냐면 기타 음악, 그러니까 어쿠스틱 기타나 일렉 기타나 이런 기타 소리가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조금 되게 미디 사운드가 나죠. 리얼한 사운드라기보다는. 근데 이건 사실 조금 약간 억지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며칠 전에 제가 가상악기를 하나 구입했는데 일렉 기타는 어느 정도 다 해결되더라고요. 거기서 거의 끝나고 어쿠스틱 기타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는 뭐 그런 악기들, 뭐 또 다른 어쿠스틱 악기들이 조금 나름 좀 조금 아직까지는 그 한계가 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자, 요새의 트렌드한 사운드가 EDM이나 힙합 사운드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뮤직 신스라고 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화 시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신스 사운드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룻밤만 지나도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확보가 되고 점점 발전하는 데 비해서 어쿠스틱 악기들은 사운드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스 사운드처럼 소리를 그 명령어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쿠스틱 악기는 여러분 이걸 샘플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샘플링은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이유 때문에 어쿠스틱 악기의 사운드 개발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이티브의 어떤 땡땡 그런 회사는 계속 개발은 하고 있지만 약간 밸런스가 약간 요즘 모던한 사운드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 그게 저는 나름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제가 그거 해놨잖아요. 지나친 크랙의 사용으로 인한 상업적 도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제가 가르치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크랙을 사용하고 있죠. 크랙이 뭐냐면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 그 플러그인들이나 그 가상악기들을 이제 그 불법 다운을 받는 것,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제 오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더라고요. 좀 뭐 이거 조금씩 저도 뭐 저도 제가 이 음악적으로 해서 버는 돈의 몇십 퍼센트는 항상 요 가상악기를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크랙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업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회사에서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 청구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사시고요. 특히 프로페셔널 필드에 나오시게 되면요, 이런 가상악기나 이런 것들은 크랙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꼭 돈 주고 구입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게 스튜디오 렉이에요. 그 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그 하드웨어들 이렇게 뭐 롤랜드 케이블 뭐 이런 뭐 NS85 뭐 여러 가지 뭐 루프 머신 이런 거 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거죠. 이거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하나당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것을 스튜디오에서는 이걸 다 일일이 사가지고 다 하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모든 걸 하죠. 그 왼쪽에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또 더 많은 렉들이 하면서 이것도 다 지금 하드웨어 사진들이거든요. 왼쪽은 이렇게 사진이 조금 되게 선명하진 않은데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렉인데 이것을 소프트웨어화 시킨 것, 그게 이제 뒤에 설명드릴 컨탁, 그리고 그 구동 엔진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악기들, 가상 악기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상악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가상악기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상악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죠. 소프트웨어 악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오른쪽 그림을 제가 한 이유는 이제
그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제 마스터 키보드 두고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 두고 그 밖에 하드웨어들 좀 두는데 이제 뭐 그 밖에 하드웨어들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지금 그 이 머리 긴 청년의 앞에 보이는 그 지금 이 보이고 있는 그 화면이 그 컨탁이라고 하는 그 이런 구동 엔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실제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 뭐 에타페럴, 얼스, 뭐 하이브리드 키스, 레트로 머신, 뭐 팩토리 라이브러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컨탁이라고 하고 이 직사각형에 있는 모양이 그 렉이라고 이용하시면 돼요. 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자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나 그런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그런 오디오 유닛 악기들이 이 왼쪽에 그림 아날로그나 뭐 이런 하이브리드 키 그 악기의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넣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까 이게 렉에 집어넣는 거 보면 굉장히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보통 그 안에 있는 뭐 야마 렉 같은 경우는 뭐 수백만 원 해요. 하나에 뭐 그거 말고 롤랜드 렉 이런 거 넣으면 그것 또한 수백만 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채워가지고 몇 천만 원이 하는 거에 비해서 요새는 야마에서 만든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그거 뭐 한 10만 원도 안 되게 할 수 있고요. 뭐 롤랜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그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제 소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컨트롤 해주는 게 뭐냐? 이 컨탁이라고 하는 이 구동 엔진인 거죠. 이제 곧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동 엔진을 가지고 하나씩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시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6을 보시면 자, 미디 시퀀서 컨탁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쓰임새가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 지금 이 왼쪽 위에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베이스고요. 그 왼쪽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쉽게 말해서 요거는 그 로직에서 컨탁 플레이어를 여는 거죠. 근데 이게 굳이 이거는 로직의 모습뿐만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한 이유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나 밑에 있는 사진은 요거는 제가 사실은 거기서 연 건 사실이에요. 로직에서 연 건 사실인데 제가 일부러 큐베이스를 메뉴에 둔 이유는 큐베이스에서도 이렇게 열려요. 같은 모양으로 열리거든요. 너무 제가 로직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큐베이스로 제가 큐베이스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그 미디 시퀀서가 뭐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미디 시퀀서를 저희 밑에 써놨죠. 마더십이다. 그러니까 스타워즈나 뭐 이런 그 SF 영화에 보면 가장 큰 비행기 그게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그 친구가 터지면 나머지는 다 터지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역할이죠. 왜 그러냐면 컨탁이나 이런 가상악기의 그런 구동 엔진은 이런 미디 시퀀서라고 하는 호스트가 없으면 절대로 운영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수님 진짜 전혀 사용할 수가 없나요? 네,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따로 열 수는 있어요. 분명히 따로 열 수는 있고 소리도 날 수는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고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미디 신호로 우리가 어디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음악을 봐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또 그것을 뭐 또 다른 악기랑 또 같이 연동시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그냥 컨택을 열면 컨택이 열려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그냥 하나하나 열려서 우리가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미디 시퀀서라는 큐베이스라는 로직이라는 에이블톤 라이브라는 케이크워크라는 그 밖에 다른 미디 시퀀서들이라는 그 마더십이 없이는 그것이 운용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계속 구동 엔진 하는데 그 구동 엔진이 그냥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구동 엔진이 딱 들어가 있는 우주선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작은 비행정이 나갈 수 있고 뭐 보호하는 비행정이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 시퀀서냐 컨택이냐. 자,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미디 시퀀서라는 거죠.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미디 시퀀스 안에서 이 컨택을 열어줘서 이 구동 엔진을 열어줘서 그 안에 악기들 렉을 다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큐베이스든 로직이든 그 밖에 다른 시퀀스 안에서 미디 신호로 그게 구현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후반 작업 뭐 그것이 뭐 오디오 파일이 되든 미디 파일이 되든 그것이 구현이 되는 거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요걸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걸 보시고 방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로직을 직접 열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가상악기와 그리고 마더십과 그리고 또 비행선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 이게 뭐죠, 여러분? 네, 이거 마더십입니다. 이거 로직이라고 하는 마더십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보시는 지금 이 환경이 없으면 이 호스트가 없으면 아무리 그 좋은 가상악기를 사용하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비행선 안에 있는 구동 엔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죠.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물론 로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점 죄송하고요. 자, 인스펙터예요. 인스펙터를 쭉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쪽에 이제 제가 좀 편하라고 제가 미리 이걸 잡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그 DAW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르셔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는 지금 눈에 보이시는 제가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고 계신 여기는 여러분 로직이 가지고 있는 내장 악기들이에요. 내장 가상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장 악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알케미도 있죠. 뭐 많죠. 그리고 뭐 울트라 비트도 있고 되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쭉 내려오시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 애플에도 뭐 또 다른 가상 악기들이 있고요. AU 인스트루먼트 저도 이렇게 딱 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오디오 유닛 인스트루먼트 AU 인스트루먼트에서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쪽에서 진짜 또 따로 그 신스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를 볼 거예요. 여기에는 나중에 매시브 제가 지난 시간에 알케미랑 같이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네, 요거 이 두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알아보긴 하겠지만 또 하나 이제 스펙트라토소닉 저희가 좀 이따 또 제가 한 부분 또 설명해 드릴게요. 또 웨이브는 이제 플러그인이죠. 자, 기본적으로 저희는 여기서 이 스테레오로라는 이 컨택이라는 이 구동 엔진을 열겠습니다. 네, 구동 엔진을 딱 해서 이거를 사실은 지금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딱 보이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렉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다 깔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최대한도로 일단은 몇 개 시간 관계상 다는 못 깔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렉이죠. 뭐 라도 있고요, 퍼커션도 있고, 랩 훅도 있어요. 요즘 이제 랩 훅까지 다 나와요. 요즘 진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자, 시네매틱 스트링도 있고요, LA 스트링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고요, 트루 스트라이크, 그 프로젝트 샘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트루 스트링, 몰페스트라, 이건 약간 저같이 영화 음악, 특히 스릴러나 또 공포 영화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쓰이고요. 브로드웨이 빅밴드, 거기에 있는 악기들 있고요. 심포비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월드뮤직 하려면 이 그 에스너 월드 인스트루먼트 이런 걸 좀 사용하시면 좋고요. 저는 또 아코디언이랑 반도네온 이런 소리 좋아해요. 저 이거 다 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 돈 주고 다 산 거예요. 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크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여기 기타도 나와 있죠. 기타가 조금 아직까지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더 보완되고 더 좋게 좀 발전해야 될 가상악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크리스앤 솔로 바이올린. 자, 대충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 구동 엔진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불러오셔야 돼요. 자, 제가 안 써본 것들도 꽤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요거는 제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거 나와야 될 텐데. 자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이 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자,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소리가 다 날지 안 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한번 뭐 들어볼까요? 예, 자신 없습니다. 자, 소리가 안 나네요. 왜 그러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소리 안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자, 지금은 당연히 안 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오디오 트랙이니까. 잘 됐네요. 이렇게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네요. 자, 다음 여기서 일단은 한번 내볼게요. 자, 뭐 컨트롤 베이스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자, 다시 로딩이 걸리겠죠?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솔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잡아주면, 네, 소리 들리시죠? 예, 체크. 네,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뭘 들어볼까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에트노. 자, 이 멀티는 너무 커서 제가 인스트루먼트 중에서도 자,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프리칸 실로폰 뭐도 있고, 로그 드럼도 있고, 월드 퍼커션 말고 보잉 인스트루먼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자,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자, 요런 악기가 나는 거예요. 뭐 티베드 음악 같은 경우 할 때 이런 거로 좀 쓰시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코디언, 반도네온 제 소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 반도네온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워킹걸이라는 영화 할 때
그때 구입했어요. 그래서 요거 그때 거기에 나오는 음악.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숫자가 계속 올라가죠. 요거는 이제 이 악기가 본연에 갖고 있는 그 CPU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한 40메가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도 요거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완벽하게 소리 낼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좀 다른 것들. 기타가 쉽진 않은데 여기 스트럼 사운드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스틸 기타를 한번 6줄짜리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 밑에 보시면 12 스트링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12줄짜리. 그러니까 소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번 소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드죠. 그냥 이렇게 하면 스트럼이 잘 안 되는데 요것도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괜찮게 나게 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개 제가 한 음악들도 좀 몇 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솔로 바이올린 어떤 소리가 있는지 솔로 바이올린도 한번 볼게요. 요건 안 되네요.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거는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정품을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도 한 번만. 자, 요 바이올린 소리를 아까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까 들었었던 것들이랑 다르게. 자, 여기 또 CPU 올라가죠. 하지만 이게 CPU가 좀 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요건 약간 이펙트 개념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케스트럴 스트링 런스 하니까 이게 약간 그런 그 중에서도 약간 이펙트 같은 걸 좀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소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가상악기들이 또 따로 이렇게 준비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래로 내려가면 좀 다르겠죠? 바이올리니까 항상 위에 있겠네요, 소리가. 네, 이런 효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엔진이죠. 지금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컨탁 플레이어예요. 지금 컨탁 플레이어고요. 근데 이거를 구동시키게 해주는 구동 엔진은 여기 있지만 이것을 실현화 시켜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요건 잠깐 없애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요 마더십 엄마 비행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큐베이스에서도 큐베이스가 없으면 저 가상악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이블턴 라이브든 소나든 뭐 어떤 거 케이크워크 소나든 저 기본적인 구동 엔진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마더십이 없으면, 이 플랫폼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데 있어서 저희가 플랫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안에서 하나씩 구동하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희 음악도 이런 식으로 구현된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컨탁을 보셨어요? 컨탁을 보셨는데 이제 컨탁이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동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악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악기들이 이제 그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그 쪽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정말 많은 그 가상악기들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장면들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그 렉들이 점점 늘어난 거죠. 저도 지금은 다는 보여드리진 않았거든요. 제 작업용 컴퓨터를 보면 너무 많죠. 예.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플러그인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자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이런 그 가상악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돌아다녀요. 또 뭐가 좋은 게 나왔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또 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아졌죠.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탁에서 많은 악기들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스펙트라소닉스 VST라고 해가지고 그 요즘에 그래도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새는 예전처럼 되게 많이 사용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컨탁에 이런 사운드들이 다 있으니까, 거의 있으니까, 물론 좀 다르긴 해요. 저희가 매시브랑 알케미가 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스펙트라소닉스도 여기 있는 가상악기들도 저쪽 그 컨탁에 있는 것만큼 많이 쓰여진 때가 있었죠. 지금은 사실은 이 네 개로 거의 이제 축약이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여러분들 여기 보신 바에 같이 옴니스피어라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것과 그리고 왼쪽 맨 아래에 있는 트릴리안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키스케이프도 많이 사용하고 스타일러스도 사용하긴 하지만 키스케이프나 스타일러스가 사용되는 것만큼은 사실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옴니스피어나 트릴리안 같은 게, 특히 트릴리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베이스 가상악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굉장히 좋은 베이스 가상악기들이 컨탁 그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회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그래도 트릴리안이 가장 좋은 베이스 가상악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용량이 크긴 해요. 스펙트라소닉스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컨탁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탁은 외장하드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하고 그 컨탁 구동 엔진만 저희가 여러분들 DAW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악기들은 외장하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운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스펙트라소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CPU 안에 이것을 까셔야 돼요. 이것을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죠. 외장 악기로 사용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고, 하지만 옴니스피어나 트릴리안은 뭐 여전히도 꽤 강세인, 특히 트릴리안 같은 경우는 뭐 베이스로서는 거의 가장 좋은 그 악기가 아닐까, 그 가상 악기가 아닐까라고 제가 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교시에는 제가 요 가상악기, 그러니까 스펙트라소닉스 중에서 옴니스피어의 운용 방법을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제가 옴니스피어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트릴리안이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트릴리안이 약간 그 사운드 저작권 문제가 좀 있어서 옴니스피어를 통해서 제가 이 가상악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